아마 전투 통제실에 들어오셔서 이게 사실은 장소가 굉장히 오버랩 될 수 있는데 들어오셔서 먼저 그 질문하셨습니다. 두세 번 정도 물으셨는데 장관께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는 처음에 물어봤을 때와 나중에 이 대화가 최종적으로 진행된 시점 자체가 시간과 장소가 두 군데가 다 같이 오버랩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소를 제가 처음 진술을 드릴 때도 특정해가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17-2항입니다. 결국 그 기억이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 보좌관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진술하셨다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17-3항 생략하겠습니다. 18-18항 묻겠습니다. 안보폰에 대해서 우리 보좌관님도 알고 계시죠? 쓰신 적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받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18-1항입니다. 안보폰에는 군대에서 우리 군 장성들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쓰는 군 안보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안보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군요. 18-2항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요. 그냥 통상 대통령 경호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8-4항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데 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맞습니까? 예, 뭐 저도 그 정도, 예, 그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18-5항입니다. 그렇다면 경호처 사무 중에 안보폰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죠. 뭐 추측은 그렇게 그럼 됩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도 역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다른 거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영열 변호사님. 예, 고영일 변호사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예, 예. 물어봐 주십시오. 아까 그 비상계엄 해제 2개월 직후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쯤에 아까 합참 전투 통제실로 대통령하고 장관님이 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시점 다시 한번. 그 계엄 이후에 계엄 이후에 아마 요때 같은데. 예. 그러니까 국회 의결 후에 해제 의결 후에 예. 예. 그때 방문했을 때 대통령께서 핵심 인원만 결심 지원실로 같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합참 지원 전투 통제실 내에 있는 결심 지원실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 아까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 지원실에 예. 들어갔다가 예. 어느 정도 약간 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3명만 좀 남고 나가달라고 말씀하셔서 인원들이 그렇게 일부 3명만 나왔습니다. 있고 나가달라고 했죠. 네. 그때 들어갈 때 네. 본인도 그때 결심 지원실에 같이 들어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들어가는 상황에서 결심 지원실에 들어갈 때는 신원 확인을 대통령 경호처에서 합니까?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별도로 하지 안 않았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에 결심 지원실 들어가면 가림막이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예. 이 앞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가림막이 있습니까? 네. 그 가림막에서 아까 그 자리까지 그 소파가 있고 그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가림막 바로 뒤에 메인 의자가 있습니다. 예. 가림막이 있고 바로 뒤에 의자가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결심 지원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 3명만 남고 나머지 나가달라고 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나머지 인원들 좀 있었다고 같이 제가 들어가셨다가 그걸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조금 대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그 대화하시는 동안에 뭐 법령집을 찾으셨기 네. 때문에 제가 법령집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법령집을 찾아서 내려올 때까지의 이 텀이 있습니다. 그 네. 텀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결심 지원실에 그 3명만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나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결심 지원실에 본인 어쨌든 있었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 결심 지원실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 있었습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인지가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 네. 들어가서 이제 법령집 때문에 제가 또 네. 한참 나가 있었고 아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좀 여러 명이 우르르 따라 막 들어왔다가 중간에 또 막 아닌 사람들은 또 본인들이 알아서 나가고 막 했기 때문에
거기 몇 명이 정확하게 있었는지 좀 기억이 좀 애매합니다. 예, 그 결심지원실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합참 전투통제실은 좀 장소가 크고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결심지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심지원실은 작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 방첩사 중령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핵심 인사들이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난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를 되짚어 보면 방첩사 중령이 들어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기억은 왜냐하면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고 나서 그 가림막 있고 예. 우측에 끝자락에 앉았었는데 아마 이쪽 반대편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제가 보기는 그 가림막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 장관님한테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좀 어려웠을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이었습니다. 결심 지원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핵심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3명만 남아있으라고 한 게 맞죠. 예, 3명만 좀 남고 나가주지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때 당시에 남게 3명 나왔습니다. 있었던 분들이 장관님 그리고 안보실 2차장님인가요? 예,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세 분이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그리고 아는데 비서실장까지 3명 맞습니까? 그때 계엄사령관께서 거기 계셨는지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고 계엄사령관이 예, 계셨는지는 왜냐면 잘 제가 모르겠고 3명 남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나온 게 아니라 3명만 제가 제일 남으라고 한 거는 기억나죠? 네네 그건 명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건 명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예, 예.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요. 예, 네, 김재희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 부장관님, 그 아까 저희하고 같이 보신 진술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조지호 김모식 정장 증거 기록 704번이고 페이지로는 7,523연 제시하고 보겠습니다. 그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진술서 4-1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4-2, 4-3, 4-4 이렇게 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 증거번호 한 번만 좀 예, 보여주시겠어요? 조지호 김몽식 정장 증거 기록 704번. 네, 704번 진술서입니다. 예. 수사보고 703번 수사보고서 바로 뒤에 편철되어 있는 704번 예, 예, 704번 이요. 예. 705번도 보면 이것도 여기 보면 질의응답 3-1, 2,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이시죠? 네. 4번, 705번 제시하고. 예, 704, 705번 제시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거는 타이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양식입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는 직접 쓰신 게 맞죠? 예. 그럼 아마 예. 제가 라인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쓴 거를 갖다가 그 밑에 칸에다가 스캔해서 집어넣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잘- 문서를 여기 스캔해서 집어넣어서 다시 생산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하신 분이 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예, 위에 요게 3-1 이 그런 건 아래 없습니다. 하단에만 예. 아래 주셨다는 것만 말씀이시죠? 원본입니다. 네, 아래 것만 원본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메모랜덤 작성한 이 상당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장관님 사이의 대화 중에서 기억나는 것만 기재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6월 16일 날. 네, 기억나지 기억나시죠? 않는 거를 진술하진 않았습니다. 네, 기록하지 이게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작성하셨는지 기억 나시는데 혹시 한번 나시는 대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다 좀 며칠 날이라고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고 두 번째 경찰 다녀온 다음인지 아니면 첫 번째 검찰 다녀온 다음인지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작성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있는데 그게 경찰 다녀와서였는지 첫 번째 검찰 다녀와서였는지는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다녀오고 나서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12월 그 조사의 횟수로는 3회, 그 출석 일수로는 두 번째. 그러니까 12월 8일 경찰 조사 받으시고 12월 9일에 두 번 조사 받지 않으시니까 컨벤션 네. 센터하고 검찰에 가시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마치시고 아마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아마 그날 또 검찰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 네, 검찰 그러니까 다니고 아마- 와서 아마 그 중간에 쓰시면 그 어려웠을 검찰 겁니다. 다녀오고 나서 9일이나 10일 날 좀 했을 것 같은데 아.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전에 11시 25분에 수사를 마치시고 조사 받으시고 오후에 2시에 또 가시잖아요. 네. 그 사이에 쓰신 것 같지는 않고 제출 일자도 12월 30일인 걸로 봐서는 아마 빨라야 12월 9일 조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 작성하시고 나서 가장 직후에 받으신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워낙 조사를 많이 받아서 예. 제가 좀 하나하나 제가 다 한번 따져봐야 될 여쭤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12월 16일 날 공수처 가서 조사 받으셨죠? 날짜는 특정이 안 되는데 하여간 공수조사 받았습니다. 아까 이게 저희가 군검찰에서 조사받은 어간에서 공수처 가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2월 16일인 것 같습니다.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죠. 12월 2일이 월요일이었고 12월 9일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2번 조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2월 16일에 피의자로 이제 공수처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그 어간인 것 같은데 네. 아, 날짜를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제가 뭐 예, 네. 참고인 조사 받으시고 나서 공수처 가서 피의자 조사 받으시기 전에 작성한 문서가 맞겠네요. 그럼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공수처에서도 저걸 요청하셔서 제가 제출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본은 제가 공수처에도 가지고 제출하셨. 저희는 공수처 기록이 없어서요. 공수처에도 제출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혹시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대비해서 작성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 그건 그렇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수처 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최초 진술 드린 것처럼 두 번의 수사를 받고 나서 야 이거 수사 기간마다 또 다른데 또 처음부터 또 진술해야 되고 또 가겠구나. 계속 수사를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작성의 필요성을 제 스스로 인지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이거 내가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만들어 놓고 그때 보면서 진술하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네. 작성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2월 8일 경찰 그리고 12월 9일 국방부 컨벤션 그 12월 9일 검찰 조사하실 때 제가 진술 조사 보니까 12월 9일에 조사 받으시고 나서 작성한 이 메모랜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12월 8일과 9일에 조사 받으실 때 이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혹시 12월 9일부터 이 진술이 현출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6번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6번 뭐 조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조사를 경찰에서 받을 때는 장관님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조사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도 장관님 그 압수수색한 것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 저한테 그런 질문들이 없었고 아니요. 저는- 지휘통제실 관련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저 특검까지 5개 수사기관인데 5개 수사기관의 제 조서 내용이 처음부터 5개, 6개가 다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충실히 답변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왜 이때는 이 질문이 없고 왜 이때는 이 답변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건 제가 질문하신 수사관에게 그걸 여쭤보셔야지. 제가 이때는 있는 게 이때는 왜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물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없었던 것일 거라고 물어보지 밖에 않아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신가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땐, 저는 뭐 꺼리기 없이 당당하게, 동일한 답변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종래 변호사님, 조성호 변호사님 특별하실 거 없으시죠? 예, 제주신문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송성환 예, 검사입니다. 겹치지 않는 선에서요. 예. 현대신문 5-4항